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영끌하면 큰일 나는 이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상관없는데 꼭 주변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신축 아파트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도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당분간 시장이 안정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장 이번 주에만 공급 대출 규제 확대 방안이 모두 나왔습니다.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방안, 그 중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장 1차 선도 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에서 1만 호의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매주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만 호, 2만 호씩 신도시를 계속해서 지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울 지역의 패닉 바잉은 좀 감소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금융위원회에서 DSR 규제 강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기존 대출 받은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밝히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파트 가격에 눈에 띄는 하락세는요, 금리와 신도시 입주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공급 방안이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요, 미래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당장 상승 흐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급락으로 이끌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영끌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은 미래의 안 좋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수요 감소와 관련된 지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금리와 관련된 지표를 좀 정리드려 볼게요. 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건실한 경제 성장세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 목표의 2% 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장과 관련된 지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날 1분기 경제 성장률 1.6% 기록했다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로 회복이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 1%였는데 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자, 드디어 2021년에 예상을 넘는 경제 회복세가 지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올해 3% 넘는다, 이것은 전망치였고요. 실제 지표로 확인된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통화정책은요, 절대 전망치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확실한 지표가 나오고 이 지표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왔을 때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표가 드디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 한국은행에서 4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기업실사지수가 시장 전망치 90을 뛰어넘는 96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비제조업 어황 BSI도 82로 전월에 비해 5% 상승, 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다음 달 업황 전망지수도 전월에 비해서 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4월도 좋고 5월도 좋을 거란 전망인 거죠. 게다가 2분기 수출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통관 기준 잠정치를 봤더니 수출이 무려 일평균 수출액 기준 36% 폭등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전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급 부족 상황, 전 업종에 호황을 겪고 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거의 12년 만입니다. 자, 왜냐면은요, 2018년부터 이어진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축소가 이어졌어요. 2018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2020년 코로나19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었죠.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런데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한꺼번에 늘어난 수요가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요, 자체적인 경제 환경보다는 전 세계 경제 환경이 더 밀접한 영향을 만드는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호황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물가 상승률 관련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의 기본 조건인 건실한 경제 성장세 확인됐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지표로서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만 남았어요. 이거와 관련된 지표들도 나온 게 있어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월 29일 날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제 회복했대요. 얼마나 나왔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2.2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을 했답니다. 시장 전망치는 101이었는데 그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 관련 지표가요, 다 예상을 뛰어넘게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발표가 중요한 게요. 자, 이번에 나온 발표로 금리 인상의 최소 필요 조건이 충족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냐? 경제 심리 지수라고 있어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동향 지수를 합성한 내용인데 이번에 4월에 105.3이 나왔거든요.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의 최소 필요 조건인 경제 심리 지수 순환 변동치는 기준값 100을 돌파할 경우에 달성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값 100 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아래에서는 인하를 하는 최소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달성하고 나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그 저금리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통화 정책에 반영을 한다는 건데 그 최소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자, 또한 4월 30일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도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거 잘 살펴봤더니 전월 대비 2.3% 증가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그동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의복 등의 준내구재가 무려 35.5%로 급등하면서 소비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업태별 판매를 보면요, 자, 슈퍼마켓 및 잡화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요, 전문 소매점, 백화점, 무점포 소매,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과 면세점, 편의점 등에서 크게 판매가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매 판매 지표가요, 전월 기준 대비해서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망치는 1.1% 상승이었는데 실제 나온 지표는 2.3%인 거죠. 다 전망치를 웃돌고 있어요. 자, 소비 관련 지표를 볼 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불안 조짐이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측 인상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공급측 인상 요인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수요가 회복되면서 공급측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수요측 인상 요인이 계속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인상 가격이 지금 공산품 인상 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곧 서비스 요금 인상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더 눈에 띄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금리 인상 조건이거든요. 자, 지금 시장 전망치는 2.15에서 2.3%를 잡고 있습니다. 2% 초반을 잡고 있는데, 자, 이게 전망치보다 얼마나 높게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앞서 물가 관련 지표들이 전망치를 다 뛰어넘었거든요. 당장 3월에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3.9%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하고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좋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걸 이제 금통위에서도 지표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27일 날 2분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 이런 조건이 갖춰주니까 금리 인상을 내년이 아니라 땡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대출금리 상황도 수요 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B2 영끌 어쩌냐? 대출금리 1년 전 수준까지 올라갔다. 자, 한국은행에서 3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발표했거든요. 2.88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2.81에 비해서 7bp 올라간 모습인데요. 특히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작년 8월에 2.86까지 낮아졌던 일반 신용대출 가중 평균 금리가요, 3.7% 거의 1% 가까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2.7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맞물렸죠. 자, 그러면은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 상환 금액과 더불어서 이자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제한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대출 가능자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주택시장의 수요 감소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물론 수요를 넘는 대규모 공급이 신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2025년부터 가능합니다. 당장 가능한 전제 조건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고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꼭 경계를 하시고요. 자, 이 금리 인상의 연속성에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가 연끌 투자한 계획이 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2년 뒤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2년 뒤 상황은 지금과 다를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